안녕하세요. 세상공부 트리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저하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들조차 대체 출산율이 2.1에 근접하고 있죠. 고령화되면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고 그동안 누리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국가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할 거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인류의 인구가 2011년 10월쯤 70억 명을 돌파한 이후 유엔에선 머지않아 10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972년 로마 클럽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MIT에서 개발한 컴퓨터 모형을 이용해 연구한 결과 성장의 한계란 보고서에 발표했습니다. 지구는 자원과 식량, 고갈, 그리고 공해로 인해 100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10년대의 생산량의 감소와 2020년대의 식량 부족, 그리고 2030년경 세계 인구 감소와 문명의 붕괴를 맞이하게 된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 속도를 줄이고 있을 뿐입니다. 데럴 브리커와 존 이비스는 텅 빈 지구란 책에서 그동안의 인구 관련 모든 예측과 분석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는 인류가 무한 번식하면서 많은 동식물종이 멸종되고 기후가 온난해지고 있어서 생존, 여건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화와 교육을 통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상승, 그리고 번식에 따른 비용이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이 큰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도 나름 예리합니다. 여자들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결혼은 물론이고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높아졌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자들에게 높고 결혼이란 것도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지방 안의 결합이란 문화가 남아있어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들에게 불평등은 물론 여간 불합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겁니다. 결국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낮아질 것이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쇠락하고 있음에도 경쟁력이 있는 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먼 훗날 중국을 다시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매년 100만 명씩 전 세계에서 젊고 유능한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선 이민자들과의 갈등이 첨예하지만 미국은 이민자들로 탄생한 국가라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날 3억 5천만 명의 인구가 2100년이 되면 유럽을 넘어서 4억 5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고 고령화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미국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정치학자 마크 하스는 중국이 절대 미국을 앞지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캐나다도 이민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미국처럼 다양한 이민자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20%가 이민자들이며 매년 30만 명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민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인구는 3,800만 명 수준이지만 2060년이면 약 5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의적인 이유는 유럽에 유입되는 대부분이 난민이었던 것과 달리 그동안 캐나다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고학력자들이라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유럽 국가들은 인도주의적으로 난민들을 받아들이다 내부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커져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는데 캐나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이민자 유입 정책을 펼쳐서 성공했으니 말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세계의 빈곤과 사회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우려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고령화로 인한 혁신과 창의력의 상실입니다. 도시화가 남녀 평등과 윤택한 삶을 촉진했지만 충격적이게도 출생률 하락도 이끌어 냈습니다. 선진국들에선 아동수당, 보육지원비, 아버지의 보육 책임제, 타가 지원 등의 정책이 계속 개발되고 추진되고 있지만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걸까요? 데럴 브리커와 존 이비스는 텅 빈 지구란 책에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와 개인 중심의 사회에 대한 상상을 넘어 대비할 수밖에 없는 미래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먼 훗날 한가위 때 온 가족들이 함께 윷놀이했던 기억들이 아련하고 정겨웠던 추억이 될 수 있고 크게는 국가의 개념까지 변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집엔 구피들을 키우는 어항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먹이를 주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몇 년을 키우다 보니 그들만의 생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체수가 10마리를 유지합니다. 먹이를 더 주면 오염이 심해져서 적당한 양을 제 나름대로 정했는데 어항의 크기와 먹이의 양이 개체수를 결정하는 듯 합니다. 제법 큰 구피 한 마리가 죽으면
어느새 새끼가 수초 속에서 논일고 있습니다. 실수로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적이 있었는데 금세 여러 마리의 새끼들을 낳습니다. 지구, 대륙, 국가, 도시에 만들어진 생태계는 그 속에 사는 인류의 개체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전 세계는 공급 과잉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은 있지만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쟁도 치열하죠. 이런 생태계에선 인구가 결코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다시 수요가 발생하면 인구는 자연스레 증가하고 어느 수준에 수렴하는 것이 아닐까요? 디지털화와 로봇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시대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